여러분 대형마트 종종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이들 말에 따르면 먹다 남은 수박을 들고 와서 당도가 떨어지니까 바꿔달라고 욕을 하는 손님부터 눈빛이 기분 나쁘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손님 뭐 등등등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진답니다. 사실 지금까지 콜센터 직원들의 감정노동 이야기는 자주 전해드렸습니다만 과연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트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의 사례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마트에서 일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6년 정도 근무했어요. 6년 정도. 주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캐셔 쪽, 처음부터 캐셔 파트 쪽이었어요. 캐셔라면은 그러니까 계산하는. 계산대 하고 고객센터 그쪽으로 같이. 그래요. 계산을 하는 일. 네. 그럼 이번에 그 대형마트 직원들이 우리의 감정 노동도 인정해달라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네. 어떤 일들을 그 6년 동안 겪어오신 거죠? 그게 아주 약한 걸 예를 들자면 예. 뭐 물건 위치가 바뀐 거 가지고도 저희한테 와서 왜 마음대로 물건 위치를 바꿨느냐. 내가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돈 받고 일을 하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여기 왜 서 있냐고. 물건을 계속 찾느라고 허비한 내 시간을 너희들이 다 보상해 줄 거냐고. 내가 이 샴푸 자리 바꾸는 바람에 허비한 시간을 그러면 당신들이 보상해 줄 거야. 뭐 이렇게. 네, 보상해 줄 거냐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듣는 사람 굉장히. 아니죠. 막 화를 내고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업이라고 또. 예. 또 웃으면서 또 응대를 해드려야 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는 건가요? 방침은? 저희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무조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자, 그런 예가 있고요. 네. 또 어떤 것들 겪으셨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에 따라서 주말이 끼고 하면 환불을 하러 오셔도 바로 그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그 기계에다가 환불 처리를 해도 소비자한테 바로 돈이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계속 드려도 니네가 내 돈 가로챈 거 아니냐. 내 돈 먹고 왜 오리발이냐. 빨리 돈 내놔라. 네가 여기 뭐 한다고 서 있느냐고. 말도 못 알아듣는 게 여기 왜 서 있냐. 높은 놈 나오라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뭘 알아듣느냐. 높은 사람 네. 나오라고 해라. 제일 마음 아팠던 일을 꼽으라면 어떤 일 떠오르세요? 네, 제가 응대를 남자분 한 40대 중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교환 환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면서 높은 사람 부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예.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야 네가 제일 높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야 너 말고 네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네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지 대답해봐. 잠깐만 이거 다 반말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반말이죠. 반말은 기본입니까? 그럼요. 저희들은 끝까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예. 과정에서도. 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 화를 냈다든가 인상이 약간이라도 일그러진다면 그거는 더 큰 화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응대를 또 못한 거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든 계속 욕설을 웃어요. 하든 계속 웃어야 되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는 거냐면서 확 다 불질러 버린다.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는 포즈를 취하시면서 예. 확 쑤셔 버린다고. 예?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질러 버린다라는 말을 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쑤셔 버리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또 그때 생각이 나시니까 울컥 좀 감정이 네, 복받치시는 죄송합니다. 거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게 마치 그러니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네요. 그 상처가. 그건 평생 간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 전에 언제 겪으신 일이세요? 제가 이게 한 1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후로는 그냥 무조건 무슨
무서운 거죠. 그런 분들 보면은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분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눈물이 계속 나면서도 다시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심한 욕설, 이거는 뭐 거의 뭐 폭언 수준을 넘어서 사실 법적으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도. 제가 그분들 높은 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욕을 먹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되냐. 왜 회사에서 조치를 안 취해주시느냐. 그랬더니요. 그냥 조용조용히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용조용히 지나가세요. 서러우셨겠네요. 그때 심정이란 건. 다들 그렇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다 조금씩 다 갖고 가슴 속에 다 그런 거는 다 품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고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만 못 두는 것은?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예, 그렇죠. 돈 100만 원 최저임금 받기 위해서 또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참 이거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먹다 남은 수박 들고 와서 이거 바꿔내라. 왜 달지 않은 수박을 파느냐라면서 욕을 하는 사람. 조금 남은 걸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이게 먹다 남은 잘라서 온 걸 먹어보라고. 그러면 딱 먹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예. 그리고 나눠 먹으면 저희들은 이 정도 당도는 다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입이냐고. 맛도 볼 줄 모르는 게 입이냐고.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떤 손님들은 또 뭐 애들 데리고 지나가면서 너 공부 못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그거는 그런가 봐요. 다 보편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겪는 게. 기본인가요? 그런 얘기 듣는 건? 네, 공부 못하면 이런 데 와서 일한다고. 참, 지금 뭐,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정도 일은 흔한 일이 됐군요. 예, 마음의 상처가 많이 굳으신 것 같은데. 그게 쌓여서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치료도 받기도 하고요. 우울증 치료 이런 것도 받으세요? 정신과 치료도? 상담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지켜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네. 고객 여러분,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고 마트에서 하루 9시간, 1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감정이 조금 상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도 감정이 있는 저희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 감정이 많이 복받쳐 오르셨어요. 우리가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감정이 조금 다치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참 아프게 와닿네요. 청취자들이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례들 들으면서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좀 돌이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서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존중받기를 바라는 세상이 아니고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형마트 근무자 한 분의 호소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한번 연결을 해보죠.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분이 유독 어려운 일을 겪은 걸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이야기일까요? 슬프게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더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네. 어떤 경우들을 만나보셨어요? 손님한테 무릎 꿇고, 또 산 물건으로 주워 맞고, 그런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으라는 거는 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죠. 매 맞는 거는 어쩌다가 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산 물건을 던져버리는 거죠. 아하. 또 잔돈을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돈을 던져버리고. 그게 거의
아픈 걸 떠나가지고 그 인격적인 치욕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앞에 분도 호소를 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회사에서는 그냥 넘겨, 참고 삭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그런 감정노동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또 왜 그러냐 하면요. 비정규직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와요? 그럼요. 대형마트의 경우에 자기 회사 소속 직원이 12%밖에 없어요. 정규 직원이요? 그럼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정규직 아니면 파견직 아니면은 입점업체 직원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심각한 건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저는 감정노동 방어권이라는 게 시급하다고 필요합니다. 감정노동 방어권? 네, 방어권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상대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하지 않을 권리?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담당자인데 어떻게 상대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진상 고객은 그런 전문팀을 만들어서 아하.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이미지 나빠질까봐 지금 회사들이 보안 요원 있어도 그런 데는 안 쓰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보안 요원이 가서 뭐 험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전문 요원이 가서 친절하게 하라는 거죠. 불쌍한 한 150만 원 받는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는 거는 예. 그거는 그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전문팀을 둬서 그 사람들이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또 그분들도 또 감정 노동자가 되는 거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요. 당연하죠. 예. 그거를 회사 측에다가 그렇게 앞으로 해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잘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법적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한명숙 의원실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지 한 3개월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직 뭐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 지나쳤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 선생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까지 만났습니다.